자, 오래 기다려왔던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지 가젯소리 브리핑 드립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술이죠. 적용이 된다면 근래에 만났던 그 어떤 기술적 변화보다 더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전통적인 책 포맷이 가진 이 좌측과 우측 양 페이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거나 패널이 부러지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시원하게 큰 화면, 그 반대로 핸디하고 포터블한 사이즈라는 그동안 완벽히 반대편에 있는 단어처럼 느껴졌던, 하지만 휴대폰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가진 디바이스를 만날 수 있겠죠. 그동안 정말 셀 수도 없는 번중만 올리던 그런 기사들에 지쳐있던 게 사실입니다.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는 키워드는 애초에 일찌감치 시장에서 차기 스마트폰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낙점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었는데, 또 한동안 잠잠하더니 다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삼성, 세계 첫 폴더블 폰 연내 공개한다. 우선 이 폴더블 폰이라는 게 이 명칭이 조금 잘못되긴 했죠. 폴더블 폰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스마트폰을 부르는 어떤 공식적인 명칭이 이제 마련이 될 겁니다. 1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이 출처가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을 연내 발표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7.2인치가 될 것이고 디스플레이가 안쪽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 이를 위해 11월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폴더블 폰은 디스플레이 양산 시점에 발표하고 내년 초 출시할 계획이다. 덧붙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 계획은 내년 초에 발표를 하는 것이었는데, 화웨이에서 11월경 이 최초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갖춘 이 스마트폰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공개 시기를 이와 같이 앞당겼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젯소울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해 접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분명 이야기가 나눌 것이 많은 그런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관련 기사의 논리 흐름은 언뜻 보기에는 잠옷 그럴듯해 보입니다. 원래 발표는 내년 초였는데 화웨이 발표가 11월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11월에 디스플레이가 양산이 되면 바로 앞당겨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지금 6월이기 때문에 11월이라고 표기된 양산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양산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모호함도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양산 시점을 신제품 발표 계획이라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도 삼성 정도의 대기업에서 취할 스탠스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구태여 실제 신제품 출시와 다소 텀이 생기게 되는, 다시 말해서 억지로 당긴 신제품 발표에 나올 프로토타입 제품에 구태여 꼭 이 양산에 돌입한 디스플레이만을 넣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업계에 뛰어든 초창기의 삼성은 과감한 실험들을 했었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앞서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음과 동시에 아직은 좀 설리었던 그런 기술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로 야기된 브랜드 이미지 타격도 무시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기술적으로 앞선 자랑스러운 브랜드로 계속 기억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만약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다른 기업이 우리보다 더 빨리 발표하니 애초에 있었던 계획을 수정하여 우리가 더 빨리 발표하자는 식의 의사결정은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최초라는 타이틀은 단지 그냥 허상일 뿐입니다. 발표 몇 주 전후의 이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나 단기적인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제품이 진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 시점은 바로 출시 이후 실제 사용자 경험이 쌓이게 되고 난 몇 년 후입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들을 살펴보더라도 최초 도입 단계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This is your phone. Yeah. This is your phone. This is a special phone, right? Yes. We look around. Yes. Okay. So, what is special about this phone? Can you show? Yes. Okay. It's safely just I will open it. Whoa, Wow. that's cool. So basically, you have the coolest phone in the world, right? Yes. Okay. And then You can have a try. the Android UI.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를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죠. 이 BOE의 폴더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아몰레드 패널이고요. 해상도가 8K에 PPI가 5644나도입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앞으로 나오게 될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1세대 제품들이 이런 식이라면 저는 좀 글쎄요.
이 플렉서블도 좋지만 시제품에서 화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무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하더라도 굽히고 접히는 동안 이 데미지를 받게 되는데 이 접히는 부분이 모든 데미지를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출시된 제품을 직접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 삼성이 아몰레드 초기 도입 때와 같은 마인드로 접근을 한 것이라면 그때는 최초의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칫 이 최초란 타이틀이 독이 된 성배가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의 변화는 싱글 카메라가 트리플 카메라가 되는 그런 변화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어떤 형태의 해상도를 갖게 될지 지금 공개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당장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개발자들에게 공표를 하더라도 내년 초까지 좋은 컨텐츠를 양산할 수 있을까 의문일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죠. 아마 결국 발표 시점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컨텐츠들은 삼성 내부에서 만든 컨텐츠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삼성 내부 인력만으로 만든 컨텐츠, 그것이 얼마나 완성도가 있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발표 시기를 무려 3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사실 가장 우려가 되고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용자 경험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질적인 부분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컨텐츠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 대해 추가적인 반박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출처는 신한금융투자발이고요. 올 연말에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 기사를 냈는데 이 신한 측에서 원기사를 제대로 안 읽었습니다. 원기사에서도 출시는 내년에 한다는 이야기고요. 발표가 11월에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두 군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반박을 한 것이었네요. 특히 IT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한 가지 재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조금 비판적인 관점에서 에피소드가 진행되었는데요.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오늘 또 정상회담이 있죠. 오늘 이 정상회담은 아주 좋은 분위기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한 기분으로 마무리 인사드립니다. 이 폴더블 스마트폰부터 스마트폰의 새로운 시대 구분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컨텐츠의 생산과 소비의 양상이 확연히 다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다린 만큼 정말 멋진 모습으로 이 기술을 꽃피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